자,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기초 강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초 첫 번째로는 1, 2, 3, 4, 5 ABC를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1, 2, 3, 4, 5 ABC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충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알아.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카운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은 보조지표나 기법이 아니에요. 제가 매번 과학 하잖아요. 메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절대적인 위치가 있고요. 절대적이지 않은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조지표들은 각 파동의 위치 혹은 현재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보조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본 뒤에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이 좋아, 이래서 무조건 이게 맞아,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요, 별로면 저는 안 써요. 바로 안 씁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감정을 지르면 안 되죠? 그쵸? 로봇처럼 계산을 해야 되고 로봇처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은 주식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안 믿기시죠? 뭔 개소리야. 웃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쌍바닥, 쓰리바닥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쓰리바닥이고요. 쌍바닥은요, 이게 쌍바닥입니다. 이해 가셨죠? 엘리어트 파동이 오래됐을까요? 한국 시장에서 쌍바닥과 쌍봉, 쓰리바닥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래됐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엘리어트 파동은 100년이 된, 사실 100년 전에 그냥 이런 규칙이 있더라라고 누군가가 엘리어트라는 분이 발견을 한 것 뿐이고요. 그전에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도 모든 것에 다 활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100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 2, 3, 4, 5와 ABC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1, 2, 3, 4, 5는요, 보통 제가 이거를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카운팅을 한다거나 이런 질문들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디에서나 1, 2, 3, 4, 5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 2, 3, 4, 5는 추세 파동인 거예요. 임펄스만 1, 2, 3, 4, 5도 아니에요. 추세 파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임펄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아고날도 있겠죠. 다이아고날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1, 2, 3, 4, 5 ABC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ABC겠죠? 그런데 여기를 무조건 1, 2, 3, 4, 5로 카운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초 강의라고 해서 되게 이건 이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론 그분들 중에서도 한 80%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게 혹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대적인 것과 확률이 높은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5개의 파동이 나왔다고 하면
조정파라고 하면 WXYXZ로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1, 2, 3, 4, 5로 카운팅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또 차차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은 강의라고 하는 게 맞나요? 뭐 하여튼 그런 날이니까 좀 단순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ABC로 가는 거예요. 자, 나스닥도 보자고요. 1, 2, 3, 4, 5 ABC가 되든 1, 2, 3, 4, 5 ABC가 되든 혹은 이 하락 중 ABC 후 전절을 깨던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좀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설명을 좀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 연구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지금 와서 눈높이를 낮추자니까 사실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해가 어렵고 어떤 것이 이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렸던 1, 2, 3, 4, 5 ABC 얘는 추세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방향인 거예요. 자, 얘는 뭐냐? 쉬었다 가는 놈이에요. 쉬었다 가고 싶어. ABC로 빠지는 거예요. 이 ABC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번 강의 때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요. 자,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다. 내 목적지다. 1, 2, 3, 4, 5는 내 목적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펄스가 내가 가는 목적지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추세 파동 중에 임펄스는 그중 one of them인 거예요. 그냥 이해 가셨죠? 그리고 얘는 쉬었다 가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ABC를 차트에다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게 정확하게 딱 여기 1, 2, 3, 4, 5 ABC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1, 2, 3, 4, 5일 수도 있지만 ABC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지 마세요. 이거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1, 2, 3, 4, 5 ABC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1, 2, 3, 4, 5 ABC냐?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 보시면서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카운팅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냐? 개소리입니다. 이게 확정되는 위치가 있어요. 확정되는 위치가 있고 여기는 뭐 때문에 입하고 여기는 뭐 때문에 입하가 될 수 없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무수한 법칙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보시면 언젠간 그러네 라는 날이 오실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여기가 1, 2, 3, 4, 5라는 뜻이 아니에요. ABC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빨리 이렇게 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영상을 단순히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엘파가 그렇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제가 10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도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느끼는 거 알면 알수록 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또 1, 2, 3, 4, 5가 있겠죠? 자, 여기 이거 다 예시예요. 예시. 이거 골드인데 예시예요. 자, 1, 2, 3, 4, 5가 있겠죠? 이렇게 그럴듯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안에도 1, 2, 3, 4, 5가 있고 또 그 요 안에도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이 1, 2, 3, 4, 5의 성격도 다 달라요. 절대적인 것도 있고 확률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 ABC가 있구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뭐 예를 들면 1, 2, 3, 4, 5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A, B, C 이런 내용입니다. 1, 2, 3, 4, 5 A, B, C 이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1, 2, 3, 4, 5 A, B, C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카운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면 열어놓는 것이 맞고 근거가 있을 때만 카운팅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1, 2, 3, 4, 5 ABC만 계속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은 절대 분석 내용의 결과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3, 4, 5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예시로만 보셔야 돼요. 절대로 절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기초라고 해도요, 본인이 고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수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좀 카운팅을 해봤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임펄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펄스란 무엇인가? 자, 뭐 예를 들어 얘도 임펄스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냥 임펄스를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치솟았다고 해서 이거 임펄스야. 절대 아니에요. 임펄스는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임펄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3파가 아니에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무조건 3파다. 임펄스 나왔어. 3파야. 그 다음에 4파 다음에 5파가 나오겠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파에서는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됩니다. 추세의 3파에서는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아니, 다이아고날도 있잖아. 그래도 얘는 임펄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지금 이런 것들, 절대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확률적인 것들은 사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잘 안 쓰게 됩니다. 절대적인 거, 절대라는 거는 100%잖아요. 그죠? 이 절대적인 것들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뭐 보조지표라든지 혹은 뭐 엘리어트 파동의 확률적인 법칙이라든지를 가미해야, 그래야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70 확률적인 것들을 가미를 두 가지를 한다고 쳐요. 70 곱하기 70 49%로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새끼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라는 거를 깨닫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절대 법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정답은 시장이 흐른 뒤에 확정이 되고 나옵니다. 3파가 무조건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 만약에 3파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되는 위치야. 지금 내가 카운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는 3파가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그림이 맞아. 이 와중에 3파의 절대 법칙, 3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 위치야. 만약에 여기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 위치야. 그런데 임펄스의 절대 법칙을 깨버렸네? 그러면 다시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임펄스가 안 나왔을 때의 시나리오도 짜 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3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임펄스 3파, 한마디로 추세의 3파의 임펄스,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갈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는 기초 영상이니까 추후에 기초 영상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제가 고급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펄스의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4파가 1파 고점을 터치하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되는 수준이 0.0001달러라도 건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자, 이 4파가 1파를 건들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1, 2, 3, 4, 5가 4파가 1파 고점을 건드렸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다이아고날로 변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제가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고급 과정이라기보다 일단 고급 좀 이제 고수분들을 위한 영상, 뭐 중수 고수분들을 위한 영상도 찍을 텐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됩니다. 얘가 가장 짧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개꿀 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길이잖아요. 그죠? 이 길이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11.5달러 빼기 6.3달러, 6.03달러.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하셔야 돼요. 92.92%, 71.37%. 이 퍼센테이지로 하시는 거예요. 숫자로 하시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Shift 누르고 트레이딩 뷰에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올리시면 퍼센테이지가 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파가 0파 밑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가 2파잖아요. 1, 2, 그리고 얘가 0파예요. 얘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교대 법칙이 있습니다. 교대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1, 2, 3, 4,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정파동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정파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되나? 조정파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번에 제가 조정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2파 1에서부터 2파 여기의 파동의 형태와 여기의 파동의 형태가 교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 교대가 되긴 합니다. 안 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건 제가 나중에 깊게 들어갈 때 또 올려드릴게요, 영상. 그리고 불규칙과 규칙 또한 교대가 된다. 이 내용은요, 솔직히 온라인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못 찾아봐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 거의 없는 내용이어서 솔직히 오픈을 할까 말까 했던 내용이에요. 모 유명 유튜버 분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한국에서 거의 유명하게 좀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불규칙이라서 잘 안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 카운팅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긴 제가 50%, 33% 정도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6%까지도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불규칙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분도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리고 성적이 되게 좋기에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초 영상이니까 그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불규칙은 아주 잘 나온다. 그냥 불규칙이라는 단어의 어원 때문에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잘 나와요. 이걸 모르면 카운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기초 영상이니까 규칙과 불규칙을 다음에 제가 조정파동을 설명드릴 때 불규칙과 규칙이 나오는데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규칙적인 거는 그냥 A, B, C 이런 조정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얘가 A, B, C라고 얘가 그냥 A, B, C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냥 이런 평범한 조정파동, 이걸 규칙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규칙은 A, B, C가 이렇게 나오는 건 규칙인데 불규칙은요 A, B,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불규칙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extended라고 책이나 이런 곳에 책에는 한글로 불규칙이라고 나오나? 하여튼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2파에서 규칙이 나왔다. 그럼 4파에서는 불규칙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일단은 교대가 된다. 그리고 2파와 4파가 교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조정파동부터 올렸어야 되네요, 영상을. 예를 들면 조정파가 직잭이 있고요, 플랫이 있고요, 삼각수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형태가 교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그냥 직잭이라고 칠게요. 그냥 여기 직잭이라고 칠게요. 그냥 이거 직잭 아닙니다. 직잭이 나왔다. 그러면 4파에서는 플랫이 나오거나 혹은 삼각수렴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펄스의 내용 중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계속 무조건 이렇게 솟구쳐 올렸다고 해서 이거 임펄스 아니에요.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아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기초 영상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중수 고수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영상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반대로 솟구쳐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요, 임펄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각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절대 법칙의 각도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왜 안 나오는 거를 덧붙여서 해석을 하죠?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교 부리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교를 자꾸 부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상 기본만 알아도요, 기교 부리는 사람들보다 카운팅 더 잘합니다. 이건 제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찌됐던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교 부리지 마세요. 자꾸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이거 잔소리 같은데 또.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3파의 임펄스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왠지 설명드릴게요. 1, 2, 3, 4, 5 A, B, C. 여기서 3파의 임펄스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많이 나올까요? 이해 가셨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3파의 임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3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패스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꾸 툭하면 이거 임펄스다 3파다 뭐다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운팅을. 실제로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 추세 파동과 그리고 조정 파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 파동이다. 그리고 쉬어가는 파동이다. 요 두 개를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뭐 3파다 임펄스다 이거 나중에 제가 그거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오늘도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기초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은요, 조정 파동이 제일 중요해요. 조정 파동을 잘 모른다. 그러면 아예 카운팅이 안 됩니다. 임펄스는 하루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게 임펄스고요. 응용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카운팅할 때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카운팅을 할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초는 최대한 쉽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조정파동 직잭은 일단 우선 직잭은 535예요. 535 직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5파 나오고 또 3파 나오고 5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라서 535 직잭이라고 부르고요. 자, 조정파동은 이렇게 ABC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 ABC 이게 추세 파동이고 얘는 쉬었다 가는 얘는 목적지로 가는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얘는 쉬었다 가는 파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정 파동은 얘는 버리고 얘인 거예요. 얘. 쉬었다 가는 파동을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ABC 안에 어떻게 생긴 놈들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직잭이에요. 이걸 535 직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얘가 5파동이죠? 그리고 얘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얘도 또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535 직잭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일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5파동이 나왔다고 해서 임펄스다. 이제 하락하려나 보다. 추세가 전환됐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들어가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표기 자체도 조정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를 1, 2, 3, 4, 5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WX, YX, Z라고 표기하시는 게 더 나중에 구분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추후에 기초 영상이 끝나면 나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얘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임펄스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5 직잭에서 5파동이 임펄스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임펄스야, 이제 하락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자, 그렇게 되면 이 ABC 안에 이렇게 생긴 놈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B파고, 이거 좀 안 겹치게. 이렇게 C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직잭입니다. 이런 조정 파동은 보통 2파에서 많이 나오고요. 2파.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닌 그냥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직잭 나왔으니까 2파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제가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절대적인 것과 확률적인 것은 항상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이에요. 플랫은 3, 3, 5파입니다. 3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플랫이에요. 여기서는 ABC가 이렇게 되겠죠? A파, B파, C파. 얘는 A파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B파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A파와 C파는 5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얘는 A파, B파가 3개, 그리고 C파만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 똑같아요. 야, 이거 나왔네. 5파 나왔네. 이거 임펄스네. 여기도 뭐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락으로 가겠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좀 약간 흔히들 말하는 횡보처럼 움직이고요. 횡보처럼 움직이는 게, 이 횡보라는 게 예전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긋고 이렇게 추세 라인, 제가 예전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있는 추세 라인은 의미가 1도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올해 이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일단 뭐 엘리어트 파동과 별개니까 이에 대한 영상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흔히들 말하는 횡보, 횡보 라인,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좀 덜 눌려요. B파가 좀 세게 올리면서 C파가 A를 깨더라도 많이 안 깨고 좀 덜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었다 가는 게 좀 덜 기간은 오랫동안 쉬었다 가지만 가격은 좀 약하게 눌렸다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잭은 이렇게 세게 빠진다고 하면 플랫은 좀 완만하게 빠진다는 뜻이죠. 자,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이 나올 때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간적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조정이
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잭은 가격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랫은 기간을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플랫도 플랫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플랫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확장 플랫, 확장 삼각도 있고 뭐 불규칙 비파가 들어가는 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각 수렴이 있습니다. 삼각 수렴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각각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BC, 그리고 또 ABC, 또 ABC, ABC, ABC.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마지막 2파 있죠? 요건 랜덤입니다. 어디까지 되게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되게 길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변수죠. 어떻게 보면 요 놈이 변수예요. 이 변수에 대한 눈치는 오래 해보시면, 카운팅을 많이 해보시면 좀 보일 거고요.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이걸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정 파동을 카운팅할 때는요,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꼭 모양만 보고 이거 직잭이다, 뭐 이렇게 좀 덜 나왔다고 해서 이거 플랫이다, 이렇게 카운팅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거 무조건 직잭이겠네. 아니에요. 플랫도 마찬가지고요. 삼각 수렴도 이렇게 이래 보인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삼각 수렴이야. 여기 삼각 수렴이니까 다음에 오파 나오겠네. 이렇게 하시면 틀릴 확률이 되게 올라가요. 왜냐면 그 다음에 1, 2, 1, 2일 때도 많아요. 근데 이 모양을 가지고 삼각 수렴이다라고 디테일하게 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린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요런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가면 경우의 수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삼각 수렴이 아닌 복합 조정이 어떻게 돼서 다음 추세 파동과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초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만 좀 계속 한번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직잭, 플랫, 삼각 수렴 이런 걸 찾아보세요. 계속. 그냥 대충 봤을 때 이거 저는 워낙에 여러가지 종목, 여러가지 선물, 주식, 채권 다 카운팅을 하니까 계속 기억을 하진 못해요. 그냥 대충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직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은 책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C파는 대부분 길다, 대부분이에요. 100%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꼭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라는 거는 확률적인 거고요. 확실한 게 아니죠. 그죠? 시기에 따라서 그때 다릅니다. 그런 대부분이라는 내용은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되게 평온할 때, 지금 전쟁이 2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경제에 미쳐 있죠. 지금 이런 시기에서 그런 대부분을 대입시키려고 또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플랫을 그냥 대충 봐서 만약에 찾았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뚫었어요. 1, 2, 3, 4, 5로 뚫었다고 하면 이런 것도 플랫이에요. 여기가 플랫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플랫은. 최근에는 확장 플랫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노멀한 플랫보다. 그리고 플랫의 형태를 가진 직잭처럼 많이 빠지지만 형태는 플랫인 그런 조정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냥 패스하고요. 자, 그리고 또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플랫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자, 계속 이런 형태를 많이 찾아보실수록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계속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형태를 535구나 335구나 33333이구나 삼각수렴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제대로 하는 거의 키포인트는 이 조정 파동 구분하는 거예요. 임펄스는 바로 보이는 게 임펄스잖아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불규칙이 들어간 확장 플랫 이 형태나 확장 삼각을 설명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기초 네 번째 조정 파동 두 번째죠. 조정 파동의 2편 불규칙 조정 파동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보통 ABC가 이렇게 오파 끝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B파가 여기를 뚫어버리는 놈을 말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평범하지 않은 조정 파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자주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이런 곳을 불규칙 B파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고점이 아닌 이런 곳을 짝퉁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운팅 할 때 1, 2, 3, 4, 5, 6, 7 이렇게 카운팅 하시면 안 되고 1, 2, 3, 4, 5 하고 A, B, C로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현상은 조정 파동이 진행될 때 B파가 과매수로 인해서 5파를 넘긴 거예요. 진짜 추세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번 보시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되돌림 또한 B파까지 긋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그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파까지만 긋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규칙 B파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 때문에 피보나치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보나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긋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자, 이런 케이스 말고도 피보나치를 무조건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긋는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도 나중에 피보나치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ABC가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불규칙 B파라는 게, 자, 먼저 여기 A파, 그리고 B파, C파 이렇게 나오면서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죠. 그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조정 파동의 종류들이 들어있겠지만 그거는 패스하고,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조정 파동이에요. A, B, C. 하지만 불규칙 B파가 들어가 있는 조정 파동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A파, 그리고 B파가 요 고점을 넘는 거예요. 1, 2, 3, 4, 5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A, B, C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A파, B파, 그리고 C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도중에 요 B파를 불규칙 B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불규칙 B파는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 부분. 여기서 막 이렇게 많다가도 현저하게 작아요. 자, 이해 안 가시면 이해 가실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이 불규칙 B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그 불규칙 B파가 들어가 있는 조정 파동 중 첫 번째는 확장 플랫이 있어요. 확장 플랫이라는 것은 플랫의 형태이긴 하나
이게 확장되었다고, 위아래로 확장되었다고 해서 확장 플랫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또한 불규칙 비파가 있죠. 그런데 얘를 뜯어보면 파동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ABC 3파에 ABC 3파, 33, 그리고 C파는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5죠. 그래서 335 플랫이라고 불러요.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규칙이라고 해서 조금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추세 파동이 있어요. 자, 얘랑 얘가 조정 파동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불규칙 조정 파동과 일반적인 조정 파동 또한 교대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A, B, C가 일반적인 조정 파동이죠, 그죠? 여기에 나왔다고 쳐요, 이 파동에. 그러면 4파에는 A, B, C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얘가 일반적인 조정 파동이니까 얘는 불규칙 비파가 포함된 확장 플랫 혹은 확장 삼각 또 나올 수 있고, 혹은 이 혼합 조정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건 추후에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영상. 오늘은 그냥 이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규칙, 얘는 불규칙. 이렇게 교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교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교대 법칙은 또 절대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죠? 확률이 높은, 매우 높은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확률적인 법칙과 절대 법칙을 잘 생각해 보시고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 거의 50% 수준이죠, 그죠? 혹은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야 돼서 제가 그냥 얼핏 예를 들면 단위가 다르면 또 달라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33%에서 66%까지도 나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만 보면 50%의 확률로 불규칙 조정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불규칙은 불규칙이라서 잘 안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저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책에도 조차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얘는 러닝 플랫이에요. 형태는 플랫처럼 똑같이 3파동, 3파동, 5파동 이렇게 335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러닝 플랫은 뭐냐면 B파는 불규칙으로 뚫어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C파는 A파를 뚫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A파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놈은 특징이 있어요. 장기 차트에선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일봉, 주봉 이런 데서보다 분봉, 시간봉, 분봉 그 정도에서나 좀 나오고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야 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정이 약한 거예요. 조정이 약하게 끝나고 다음 파동 세게 나오려고 폼 잡을 때 이런 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 차트 볼 때 이거 러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러닝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A, B 그리고 C파 여기가 요 부근이요 되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의 파동 같기도 하고 5개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차트가 주봉이다 혹은 장기 차트다 이럴 때는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올렸다 한 파동 더 빠질 확률이 더 높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 삼각이 있어요. 확장 삼각은 뭐냐면 삼각 수렴의 반대인 거예요. 발산하는 놈이죠. 자, 여러분들 삼각 수렴 아시죠? 요게 삼각 수렴이잖아요. 요거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죠. 자, 이놈은 삼각 확장은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 자주 나와요. 지금도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놈은 아니에요. 얘는 B파도 뚫어내렸고 C파도 뚫어 올렸고 C파도 뚫어 내렸고 D파도 뚫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각 수렴이던 삼각 확장이던 요 2파는 랜덤이에요. 되게 짧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 같은 경우는 눈치를 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파, B파, C파 나올 때 있죠. 요 C파, C파 자꾸 욕 같네. 하여튼 자, 이 C파가 나올 때 3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확장 플랫은 3, 아이고, 좀 더 길게 이렇게, 그리고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5파동으로 뚫어내려야 되지만 얘는 3, 또 뚫을 때 또 3파로. 자, 이때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확장 플랫이 아니고 확장 삼각일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놈을 보고 매수를 했어요. 그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바닥이 맞았고요. 뭐 그 밖에 근거들도 그때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었지만 오늘은 조정파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엘파 강의 영상은 보니까 조회수가 예상을 했던 대로 되게 낮아요. 항상 역발상을 하세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뭐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1억을 줘야 알려줄까 말까 했던 내용들을 푸는데도 그래도 조회수는 저렇게 낮아요. 이거 봐요. 그냥 알려줘도 안 한다니까요, 공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어차피 알려줘도 니네 안 할 거잖아.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역발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남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손절할 때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솔직하게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초적인 것들을 영상으로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몇 년 동안 엘파 카운팅을 하신 분들도 모르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들보다는 수익 내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걸 절단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절단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난 10년 동안 2번 봤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막 이 생각한 거야.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여기 뜯어보면 여기를 보잖아요. 보통 그냥 모양이 이렇게 보이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얘를 또 뜯어보잖아요. 뜯어보면 이런 경우인 거야. 이런 경우. 자, 1, 2, 3, 4, 5로 볼 수도 있지만 A, B, C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3개 파동. 이해 가세요? 네. 결국에 확정 지어서 보면 대부분 이거였어요. 확정이 지어지는 파동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ABC 나오고 ABC 나오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빠졌다. 그럼 얘는 확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자, 결국에는 절단이 아니었을 때가 99%였어요. 요렇게 오파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절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뜯어서 진짜 더 그럴 때일수록 더 세부까지 가야 돼. 뭐 주봉이었으면 일봉 보고 일봉에서도 제대로 모르겠어. 그럼 4시간 보고 1시간 보고 15분 보고 5분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절단인 경우는 거의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원투원투로 내가 보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3파잖아요. 그죠? 네. 네. 1파, 2파, 네. 있고. 그 다음에 3파 혹은 3파 둘 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정파가 똑같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가 3파라고 할게요. 만약에 4파가 1파 찍었잖아요. 3파는 임펄스여야 되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5파 위치니까 33333도 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지. 여기가 큰 위치로도 3파여 만약에 3파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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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앞을 1파로 하면 이게 3의 3파니까 임펄스 나와 있는데 여기 3파잖아. 얘는 임펄스 나와야 되죠 무조건. 네. 그죠? 근데 얘를 뜯어봤더니 요 부분이 지금 요 동그라미 부분이 요 부분이야. 근데 임펄스인데 4파가 1파를 찍었네? 임펄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거 안 되잖아요. 임펄스. 그죠? 그러면 1, 2, 3, 4, 5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5파의 위치니까 다른 경우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정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위치가 3파여야 할 때 3-1파도 아니에요. 3-3-3-3-3-3파 이 위치는 무조건 임펄스여야 되거든요. 이해 가세요? 네. 잠깐만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임펄스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이렇게 있겠죠? 아이고 여기 옆으로 퍼트려야 되네. 요거 빨간색 임펄스 얘 무조건 임펄스여야 돼요. 4파 얘는 죽어도 1파를 찍으면 안 돼. 이게 기본을 응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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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라고 쳐요. 여기가 확대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쳐. 얘는 임펄스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 1파니까 그죠? 근데 얘는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4파가 1파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을 대부분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 4파가 1파를 찍으면 안 된다만 꽂혀 있는 거야. 그 4파가 1파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확률은 되게 작아요. 와 진짜 되게 작다고. 왜냐면 이거 파동이 몇 개예요 이 안에. 근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법칙을 쓸 수 있는 게. 그쵸? 지금 결국에 우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뭐 되게 많아. 뭐 33333도 있고 뭐 임펄스로 나와도 되고 혹은 뭐 1212일 수도 있는 거고 1212가 1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A, B, C도 되잖아요. 그죠? 네. 진짜 많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을 때 이거를 카운팅을 하시다 보니 힘든 거야. 이때는 제가 이때 빠질 때 아마 엘리어트 파동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할 거라고. 여기서 아마 다 틀릴 거라고. 여기서부터는
그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동안 봐왔던 3파에서 카운팅하던 버릇만 계속 접목을 시키면 안 되거든, 여기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1번은 뭐 파동을 보고, 두 번째로는 뭐 패턴을 보고, 이런 걸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파동, 지금 현재 위치가 파동의 몇 파 위치로 추측이 되고, 여기는 뭐가 나올 수 있다를 알아야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적용하고 뭐를 하고 하는 거지. 파동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지표 백날 적용하면 요런 데는요 다 죽어요, 사람들. 뭔지 모르거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또 다시 이렇게 왜 올려, 막 이러고 있다고 사람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잡는 게 왜 뻘짓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5파는 확률 제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맨날 말하잖아요. 실제로 제일 많잖아요. 네. 제일 많은데 네. 뭐하러 이거를 맞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 물론 뭐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있긴 있는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갈 때 그냥 버리고 이럴 때 잘 보는 게 그게 나아요. 이거 갈 때 이거 꼬다리 잡으려고 하면 멘탈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진짜 경우의 수가 되게 줄어들었을 만한 움직임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가 여기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근데 그럴 때 이러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러고 빠지는 경우가 보통 얘가 불규칙 비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림으로 딱 정형화해서 여러 개를 딱딱 해놓고 설명하면 좋긴 한데. 네, 무슨 말씀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러는 경우, 이건 ABC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변수 있지. 그리고 5파 연장이야.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가 또 나와. 상승장에서 그게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갈 때는 냅둬요, 그냥. 네. 냅둬야 돼. 만약에 내가 아예 포지션이 없어. 내가 진짜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수익 계속 나는데 뭐 그냥 뭐 있으면 되지 뭐하러 신경 써요. 이게 아니고 내가 없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이 물량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왜냐면 가는 놈을 이렇게 막 터치하려고 하면 안 돼. 오파의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데 왜 그 불리한 싸움을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성질 급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